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오전 8시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서 정부가 구성되어서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나라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구성하는데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선포한 영토를 강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긴장 완화는 논의할 수 있지만은 북한과 통일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통성이 없고 통일 논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많이 보아왔던 방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줄여서 비대위를 만든다, 보수 이념을 바꾸자, 아니 차라리 해체해버리자, 특히 냉전 수구식은 안 된다 등등의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쟁에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아주 이 논쟁의 폭이 넓어지고 논쟁이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이념 논쟁, 보수 이념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논쟁은 많이 하는 게 좋고 참여자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식인들도 많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건일 선생이 그 첫 문을 연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반박을 하고 저는 또 김성태 원내대표를 반박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에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이 오늘 조선일보에 지금 보수 세력에 필요한 것은 강한 권력 의지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잘 쓴 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저희 해설을 중간에 덧붙이는 것도 이 보수 재생의 논쟁에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전상인 교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질이 멸렬한 상태다. 당의 회생은 고사하고 보수의 존립마저 심히 걱정되는 분위기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인 듯 싶다. 집권 여당과 수권 야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거대 정당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번 계속 3년 연속 고배를 마신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특히 최근 지방선거 패배는 대참사였다. 이대로라면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될 개연성마저 없지 않다. 보수의 재건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은 접근 방법이 고루하기 때문이다. 비대위 설치, 외부 인사 영입, 내부 개혁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내놓는 상투적 레퍼토리에 국민은 이미 식상해 있다. 이번에 조금이나마 달라진 대목이 있다면 차제에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드센 목소리 정도다. 보수 희망을 새로운 보수 이념에서 찾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딴에는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 보수 세력에 정작 결여된 것은 이념이 아니라 권력 의지다. 보수의 이미지에는 원죄 같은 낙인이 있어서 보수의 정체성을 새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실익도 없이 스스로 힘만 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리한 것처럼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라는 게 세간의 인식이다. 진보에 있는데 보수에는 없는 것. 그것은 참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강한 권력 의지다. 지금의 진보 세력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이유를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에게 묻는다면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한번 이겨본 개체는 그 다음 대결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다는 생물학적 이론이다. 맞수가 되지 않던 존재라도 한 차례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강자를 이길 공산이 커진다. 또한 승리가 거듭될수록 공격성과 자신감도 늘어나 상대와의 권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마태 효과, 마티어 이펙트는 권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위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전상인 교수는 권력 의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년 야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를 포기하고 그냥 비정부 NGO로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에 권력 의지가 있느냐? 권력 의지. 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냉전적 보수 이념을 버리면은, 반공을 버리면은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갖고 있던 투지마저 없애버리는 것이 되느냐? 등등의 화두를 던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상인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지금 보수 세력에 필요한 것은 강한 권력 의지라는 칼럼입니다. 1980년대 전후 386 운동 권력은 그야말로 절벽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다. 당시 누가 오늘날 그들의 영광을 예상했는가? 그들이 처음부터 권력의 정상부만 쳐다본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사법, 행정, 교육, 기업, 노동, 종교, 지역, 언론, 여성, 문화 등에 걸쳐있는 우리 사회의 낮은 권력, 숨은 권력, 작은 권력, 연한 권력에서 승수를 쌓고 승률을 높여나갔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나 방법은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승리의 경력이 승자 효과가 되어 마침내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수 집단이 배워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헝거리 정신이다. 말로만 풍성한 이념 논쟁은 아직 배가 덜 고프다는 방정이다. 체제 전환 및 주류 세력 교체 대공세에 맞서려면 권력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비장하고 절박해야 한다. 이 말을 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장해야 한다.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것이냐, 그리하여 나의 자유, 생명, 재산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생존 투쟁의 관점에 서야 한다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해야 독해질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가하게 냉전적 사고 버리자, 줄이면 반공 버리자고 해서 되겠느냐? 반공을 버리면 자유한국당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반공을 폄하하면 자유한국당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반공에 자유를 붙여야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반공. 그런 이념 논쟁을 해야 권력 의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전 교수가 말했듯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비장하고 절박한 동기부여.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피, 땀, 눈물로 건설한 이 굉장한 문명을 지켜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켜내려면 싸워야죠. 북한 정권은 핵무장한 힘을 믿고,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권은 막강한 권력으로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겠다고 협공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공을 벌이겠다, 투지를 벌이겠다, 그러면 항복하자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반공, 냉전 보수를 폄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개혁론자들은 좌파 앞에서 항복하자는 겁니다. 이 세력이 2016년에는 좌파와 맞선 자당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와 손잡았던 세력입니다. 이미 우파 대통령을 좌파에 넘겨준 세력이 한 번 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영혼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시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넘겨주자. 누구한테 넘겨주자는 겁니까?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반공을 빼면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만 가지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까? 반공 없이 지킬 수 있습니까? 국군, 국정원, 공안부, 기무사, 이거 다 반공체제입니다. 그 반공체제를 지금 허물고 있는 세력에 맞서가지고, 맞다, 그 반공 나쁘다, 그거 버리겠다고 하는 야당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전 교수 이야기를 더 읽겠습니다. 또한 보수는 정치판을 가늠하는 게임의 법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뼛속까지 수용해야 한다. 벼락치기 혹은 천우신조로 국가 권력을 얻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지금은 저변의 생활정치, 지방정치, 미시정치, 감성정치에서부터 이기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시대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한 방에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방에. 좌파들이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식으로 밑에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로버트슨이 지적했듯이 승자 효과가 반드시 축복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승자 효과는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거듭된 승리의 부작용으로 권력에 대한 도취 내지 중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 결과 멋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부로 권력을 흔들어 파멸의 길을 자초하기 쉽다. 즉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 것이, 좌파는 독선에 빠져가지고 궤도 수직 능력이 없다. 그러면 찬스가 온다, 이런 이야기죠. 지지율에 취하고 지지자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과 보수의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일은 별개의 이슈다. 집권 세력의 예고된 불행으로부터 얻는 반사의 이익이 행여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몫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위선적 재기가 아니라 싸울 줄 아는 보수, 이길 줄 아는 보수의 위대한 태안성이다. 위선적 개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 뜻은 반공을 악으로 냉전적 사고방식을 폄하하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조금 리버럴하게 보이고 따뜻한 보수처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위선을 가지고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자유를 지키려면 목숨 걸어라. 그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